신부 결혼식 직전 신랑의 고백을 엿듣다. 그녀의 복수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베일을 정돈하는 박지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몇 분 후면 그녀는 평창 중심에 위치한 은혜교회의 제단을 향해 걸어가 3년간 사랑해 온 남자 최민준과 결혼하게 될 터였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즉시 신랑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알아차렸다. 궁금증에 사로잡힌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야, 이거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해? 들러리 대표인 김진호의 목소리였다. 당연하지, 친구. 지은이는 나한테 푹 빠져 있어. 결혼하고 나면 그녀 아버지 사업에 대한 권한을 나한테 넘기도록 설득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최민주는 그녀가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냉정함으로 대답했다. 지은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댔다. 만약 그녀가 뭔가를 의심하면 어떡해? 다른 들러리인 이상철이 물었다. 지은이는 너무 순진해. 내가 자기 백마탄 왕자님인 줄 안다고. 위임장을 받으면 박 사장 늙은이의 재산 일부를 팔아치울 거야. 그 양반은 눈치도 못 챌걸. 자기 회사 일에 정신이 팔려서 서명하는 서류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도 않거든. 그들의 웃음소리는 지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느꼈다. 3년의 연애, 3년의 계획,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럼 그 후에도 그녀랑 계속 결혼 생활할 거야? 진호가 다그쳤다. 당분간은 그녀 자산에 완전히 접근할 권한이 필요하니까. 그 후에는 사고는 일어나는 거잖아. 안 그래? 민준이 다시 웃었고 지은은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막아야 했다. 민준아, 너 진심이야? 상철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진정해, 상철아. 그녀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필요한 걸 손에 넣으면 이혼할 거니까. 서로 멀어졌다고 잘 안 됐다고 말하면 그만이야. 마음 좀 아프겠지만 극복하겠지. 여자들은 항상 그러니까. 지은은 숨을 쉬려고 애쓰며 벽에 기댔다. 손이 너무 떨려 하얀 장미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빚은?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 그건 그녀 돈으로 빨리 갚아야지. 불법 도박 사이트 쪽에 2억 5천만 원 정도 빚졌어. 그쪽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거든. 하지만 오늘 이후로 문제 해결이야. 2억 5천만 원. 도박. 지은은 민준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항상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말했었다. 실제로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의심할 거라고 생각해?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 사장님은 널 믿는 것 같고 사모님은 널 아주 아끼시잖아. 상철이 대답했다. 지은이 어머니는 속이기 쉬워 항상 딸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똑똑하시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너무 기뻐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시지.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정말로 민준을 매우 아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항상 친절하고 도움이 되며 가족 사업에 관심이 많은 척했다. 이제 가야 하지 않아? 진호가 초조하게 제안했다. 아직 이 모든 걸 취소할 시간이 있어. 취소? 미쳤어? 박 사장 재산이 60억 원이 넘는다는 걸 안 2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그에 따른 그 돈으로 가는 내 입장권이야. 2년? 그는 2년 동안이나 계획했다. 지은은 쇼핑몰에서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했다. 민준이 푸드코트에서 그녀와 부딪혀 커피를 쏟았고 새 커피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었다. 그는 너무나 다정하고 진실해 보였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 얘들아, 시간 다 됐어. 음악 이미 시작했어. 상철이 경고했다. 준비됐어? 행복한 척하러 가자. 민준이 한 번 더 웃었다. 발소리가 복도 아래로 멀어졌다.
지은은 홀로 남아 통제불능으로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교회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결혼 행진곡 소리만 들었다. 그녀는 신부 대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몇 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그토록 애정을 담아 고른 2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 박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증조 할머니의 베일, 도시 최고의 전문가가 해준 완벽한 메이크업, 모든 것이 오직 그녀의 돈을 원했던 한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눈물을 닦았다. 아니,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최민준에게 그런 기쁨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더럽게 놀고 싶다면 그녀 또한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여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어디야? 모두 언니 기다리고 있어. 지은이 답장했다. 가고 있어. 서연아. 그녀는 휴대폰을 넣고 베일과 부케를 고쳐 잡았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지금부터 사용할 표정을 연습했다. 최민준이 열정적이고 순진한 신부를 원했던가? 그는 정확히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될 것이다. 지은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교회 복도를 걸었다. 하객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감탄의 속삭임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완벽하게 빛나는 신부 역할을 연기하며 인사하고 미소 지었다. 독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단 앞에서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예전에 그녀를 녹아내리게 했던 그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아버지 박태환 사장은 그녀를 제단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60세의 그는 강원도에 5개의 성공적인 한식당 체인을 일군 제국의 주인이었다. 세차장 직원으로 시작해 많은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소박한 사람이었다. 우리 딸 정말 아름답구나. 박 사장이 팔을 내밀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지은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그의 팔을 잡았다. 교회 중앙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가족들의 익숙한 얼굴들을 살폈다. 삼촌, 사촌, 어릴 적 친구들. 민준 쪽에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항상 정중함을 가장한 차가움으로 그녀를 대했던 그의 어머니 최은경 여사. 몇몇 친척과 친구들. 진호와 상철은 내빈성맨 앞줄에 앉아 초조하게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국의 예식문화상 친구들은 단상위가 아닌 하객석 가장 앞자리에 자리하며 신랑 곁에는 사회자만이 설 뿐이다. 민주는 흥분한 신랑의 자세로 계속 미소 짓고 있었다. 정말 재능 있는 배우였다. 제단에 도착했을 때 박 사장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다. 내 딸 잘 부탁하네. 박 사장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지은이는 제 삶의 사랑입니다. 민준이 지은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그녀가 진실을 몰랐다면 감동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역겨움만 느껴졌다. 그녀가 어릴 때 세례를 주었던 김 목사님이 예식을 시작했다. 지은은 앞으로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첫 부분 동안 정신을 다른 데 팔았다. 우리는 오늘 박지은과 최민준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말했다. 결혼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상호 간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신성한 제도입니다. 진실성이라니 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인가. 신랑 최민준 군은 신부 박지은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민준이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신부 박지은 양은 신랑 최민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서약합니까? 지은은 잠시 멈췄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지만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알아차렸다. 네, 서약합니다. 그녀가 대답했고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반지를 교환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개인적인 서약을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알렸다. 지은은 아직 그들의 사랑을 믿었을 때 몇 주 전에 이것을 계획했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었다. 민준이 먼저 시작했다. 지은아, 쇼핑몰에서 그날 널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 넌 내 나날의 빛과 기쁨, 그리고 목적을 가져다 주었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남편이 되어주고 널 돌보고 내 마음속 모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해. 몇몇 하객들이 감동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가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이제 그녀 차례였다. 민준 씨, 우리의 관계는 저에게 신뢰에 대해,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여기 우리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제가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당신의 꿈,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야망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주할 어떤 어려움에도 상관없이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해요. 그녀는 진호와 상철이 재빨리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눈치챘다. 민준이 다시 그녀의 손을 꽉 쥐었지만 약간 땀이 차 있는 것을 느꼈다. 이제 반지 교환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했다. 민준이 반지를 들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이 반지로 당신과 결혼하며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은도 똑같이 했다. 이 반지로 당신과 결혼하며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말들이 입안에서 쓴맛을 냈다. 저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달 동안 꿈꿔왔던 키스였지만 이제는 기계적이고 가짜처럼 느껴졌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결혼 행진곡이 더 크고 축제 분위기로 다시 시작되었다. 지은과 민주는 중앙 통로를 다시 걸어 내려오며 축하와 가족들이 던지는 장미 꽃잎을 받았다. 교회 밖에서는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미소를 짓고 포즈를 취하며 행복한 신부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민준 또한 사진을 위해 그녀를 다정하게 껴안으며 설득력 있게 연기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두 분 정말 아름답게 어울려요. 사진작가가 말했다. 서로 많이 사랑하는 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대답했다. 우린 정말 서로 많이 사랑하죠. 그렇죠. 여보, 그럼 너무 많이. 민준이 동의하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진 촬영 중에 지은은 하객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은 빛이 났다. 그녀의 어머니 김수진 여사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박 사장은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모두에게 인사했다. 민준 쪽은 분위기가 달랐다. 최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지은은 그녀가 몇몇 사람들과 속삭이며 악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20살의 로스쿨 학생인 그녀의 여동생 서현이 사진 촬영이 잠시 멈춘 틈을 타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좀 이상해 보여. 완벽해, 서현아. 왜 그렇게 말해? 모르겠어. 언니가 달라. 너무 통제된 느낌이야. 지은은 동생을 껴안았다. 그냥 긴장해서 그래. 모든 게 완벽해. 하지만 서현은 대학에서 터득한 그 탐구적인 표정으로 계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진 촬영 후 모두들 평창에서 가장 우아한 평창 로얄 호텔의 연회장으로 향했다. 지은은 이 피로연을 몇 달 동안 꿈꿔왔고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벤트 기획자와 함께 각 세부 사항을 계획했다. 홀은 흰 장미와 녹색 잎사귀로 장식되어 있었다. 금빛 조명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250명의 하객들이 수입 리넨 식탁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칵테일 시간 동안 지은은 하객들 사이를 돌며 축하와 포옹을 받았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며 신혼여행과 자녀 계획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 사업에 대한 지식으로 장인, 장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며 활기차게 대화했다. 그는 마치 이미 박 사장의 회사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한식당 체인 확장, 현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아, 얘야,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구나. 어머니의 어릴 적 친구인 이미숙 여사가 말했다. 민준 군은 정말 특별한 청년이야. 아주 행복할 거야. 감사해요, 이모님. 그는 정말 특별하죠. 특별하다는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을 묘사하기에 흥미로운 단어였다. 수진 여사가 여전히 젖은 눈으로 다가왔다. 내 딸, 너무 행복하구나.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랑 아빠가 완벽한 파티를 만들어주셨어요. 민준이가 모두와 잘 지내는 것 같구나. 내 아빠가 다음 주에 회사 본사에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지은은 뱃속이 꼬이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그의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지은은 민준과 함께 주빈석에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예전에는 그 제스처가 그녀를 녹였지만 이제는 깊은 짜증을 유발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 민준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 신혼여행이 정말 기대돼. 나도 그래.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신혼여행은 스위스에서 15일 신혼부부를 위한 박 사장의 선물이었다. 그녀를 이용하려는 남자와 단둘이 15일, 그 생각만으로도 메스꺼웠다. 저녁 식사 중에 박 사장이 첫 번째 축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 특별한 날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항상 우리 집의 빛이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지적인 소녀가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했죠. 민준 군, 자네는 정말 멋진 아내를 얻는 걸세. 그리고 지은아, 너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며 너를 많이 사랑하는 좋은 남자를 선택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민준은 일어나 장인어른을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은이를 잘 돌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사업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족 회사를 더욱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박 사장은 사위의 태도에 분명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가 진실을 알기만 했더라면. 민준이 연설할 차례가 되자 그는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아들처럼 맞아주신 박 사장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은아, 넌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줬어. 내 남은 인생을 널 미소 짓게 만드는데 바칠 것을 약속할게. 더 부드럽고 잘 짜인 거짓말들이었다. 지은은 그가 다시 그녀에게 키스하는 동안 모두와 함께 박수를 쳤다. 독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축사가 끝난 후 음악이 시작되었다. 첫 댄스는 그들이 함께 고른 노래에 맞춰 추게 될 것이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껴안고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를 기억했다. 민준은 가사가 그들에게 완벽하다고 말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집중된 홀 중앙에서 춤을 추며 지은은 마치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 같았다. 긴장했네. 춤을 추는 동안 민준이 속삭였다. 그냥 긴장돼서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 진정해. 모든 게 완벽해.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있잖아. 우리 인생. 지은은 그 아이러니에 거의 웃을 뻔했다. 음악이 끝나자 다른 커플들이 플로어에 합류했다.
지은은 기쁨에 찬 아버지와 춤을 췄다. 우리 딸, 옳은 결정을 했구나. 민준이는 좋은 아이야. 아빠, 뭐 좀 여쭤봐도 돼요? 물론이지, 딸아. 정말로 그를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세요? 박 사장은 잠시 춤을 멈췄다. 왜 그걸 묻지? 호기심에서요. 그가 아주 관심이 많아 보여서요. 이제 가족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것 같더구나. 안 될 게 뭐 있겠니?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너무 빠른 것 같아서요. 딸아,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것에 그를 포함시키고 싶어지는 법이란다. 그건 정상이야.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가 단지 그를 강탈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박 사장과 춤을 춘 후 지은은 극도로 불편해 보이는 진호와 춤을 추러 갔다. 진호 씨, 괜찮아요? 긴장해 보여요. 아, 네. 제가 파티를 별로 잘못해서요. 이상하네요. 항상 외향적이었잖아요. 진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네. 아마 결혼식 때문에 긴장했나 봐요. 들러리 대표의 책임감 아시잖아요. 이해해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을 때 힘들겠죠. 진호가 살짝 비틀거렸다. 무슨 말씀이시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오늘 당신이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의 초조함은 명백했다. 지은은 조금 더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진호 씨, 두 분은 오래전부터 친구였죠. 그렇죠? 학교 때부터요. 말해봐요. 그는 항상 이랬나요? 야심찼나요? 야심찼다니요? 어떻게요? 돈에 관심이 많고 빨리 성공하려는 거요. 진호는 춤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은 씨,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제 남편에 대한 호기심에서요. 그의 친구들을 통해 그를 더 잘 알고 싶어서요. 저기, 민준이는 가끔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데요? 진호는 민준이 근처에 없는지 확인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요, 아마 다른 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언제요? 제가 이미 결혼해서 너무 늦었을 때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씨, 당신이 뭘요? 진호 씨, 그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지은은 완전히 춤을 멈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뭘 들었다는 거죠? 신부대기실에서의 대화요. 당신 거기 있었잖아요.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그녀를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진호는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정보로 뭘 할 계획이에요? 그가 분명 겁에 질려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지은 씨, 제발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아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말아요, 진호 씨. 소란 피울 계획은 없어요. 그럼 뭘 할 건데요? 지은은 아침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무언가를요. 음악이 끝나고 그들은 헤어졌다. 진호는 지은의 삼촌들과 대화하고 있던 민준에게 곧장 가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긴급하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고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서현이 다가왔다. 언니, 진호 씨한테 무슨 말 했어? 귀신 본 것 같아. 그냥 사돈끼리 하는 얘기야. 지은이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처음엔 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이제 언니 남편의 들러리 대표가 겁에 질린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지은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똑똑했다. 그녀는 법을 공부했다. 어쩌면 그녀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아, 질문하지 않고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부탁에 따라 다르지.
민준 씨에 대해 조용히 정보를 좀 찾아봐줘. 어떤 정보? 재정, 빚, 이력. 너 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잖아, 그렇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에 대해 뭘 발견한 거야? 제발, 서연아. 그냥 날 믿고 아직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직? 언니, 나 무서워. 약속해 줄 거지? 서연은 망설였다.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전부 다 말해줘야 해. 약속할게. 민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두 분, 무슨 심각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기 계획. 지은이 재빨리 거짓말했다. 서현이가 우리가 언제 아기를 가질 생각이냐고 물었어. 아, 그래. 우린 한두 해 정도 기다리고 싶어. 민준이 눈에 띄게 안심하며 말했다. 응.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 지은이 그의 반응을 살피며 덧붙였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정확해. 우리 가족이 세상의 모든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그녀의 돈으로 안정이라. 서연은 다시 그 분석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두 분 얘기 나누세요. 할머니께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멀어지자 민주는 지은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진호한테 무슨 말 했어? 별거 아니야. 왜? 그가 긴장해 보여서 아마 그냥 보통의 결혼식 긴장감일 거야. 사회적인 행사에서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잖아. 민주는 잠시 그녀를 쳐다봤다. 오늘 너 좀 달라 보여. 어떻게 다른데? 모르겠어. 더 멀게 느껴져. 지은은 그에게 다가가 뺨에 키스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여보, 긴 하루였잖아. 하지만 난 행복해. 물론, 하지만 민주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박 사장이 다가왔다. 민준 군, 이리 오게. 우리 회사 회계 담당인 김 부장님을 소개해주고 싶네. 자네 두 사람은 이제부터 함께 일하게 될 거야. 물론입니다, 아버님. 민준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그들이 회계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지은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다. 화장실에서 그녀는 화장을 고치고 있는 민준의 어머니 최 여사와 마주쳤다. 지은아, 얘야, 정말 아름다운 파티구나.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아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준 씨는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가 겪었던 문제들 이후에는요. 지은은 손을 씻는 것을 멈췄다. 무슨 문제요? 최 여사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모든 젊은이들이 겪는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이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데요? 알다시피 대출, 신용카드. 좋은 결혼이 해결해주지 못할 건 없지. 그녀가 그 말을 하는 냉정함은 지은에게 어머니가 아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두 분이 서로 도울 거라고 확신해요. 결국 결혼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과 자원을 나누는 것, 자원이라니 참 흥미로운 단어였다. 물론이지, 어머님. 지은이 홀로 돌아왔을 때 파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활기차게 대화하며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소용돌이와는 초현실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상철이 그녀가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있을 때 다가왔다. 지은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들은 더 사적인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늘 아침 우리 대화를 들었다는 거 알아요. 지은은 부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요? 민준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건 알아주셔야 해요. 왜 저한테 그 말을 하세요? 더 이상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제 친구지만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제가 뭘 하길 제안하세요? 모르겠어요. 아마 두 분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가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요. 지은은 거의 웃을 뻔했다. 상철 씨, 당신도 저와 같은 걸 들었잖아요. 그는 2년 동안 이걸 계획했어요. 그가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 중이에요. 제발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 말아주세요. 그가 그럴만하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뭐요? 그는 특정 사람들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만약 이 기회를 잃으면 어떤 사람들이요? 상철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요. 장난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은은 오싹함을 느꼈다. 민주는 빚만 진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가 얼마를 빚졌는데요? 많아요. 2억 5천만 원 이상이요. 그리고 그가 갚지 않으면? 상철은 고개를 저을 뿐 그 의미를 공중에 남겨두었다. 지은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다. 민주는 탐욕스러운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절박한 남자였다. 상철 씨, 이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과격한 행동은 안 하실 거죠, 그렇죠?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볼 거라고 약속할게요. 상철이 멀어졌을 때 지은은 생각에 잠겨 홀로 남았다. 상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 민주는 실제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절박함의 일부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속이고 이용하려 한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서현이 그녀 옆에 나타났다. 언니, 예비 정보를 얻었어. 어떻게? 벌써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조용히 몇 통 전화해봤어. 그리고 민주는 1년 넘게 신용불량 상태야. 여러 건의 연체된 빚, 지급 거절, 아주 복잡한 이력이 있어. 다른 건 그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있어. 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 지역의 다른 부유한 가문들에 접근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 지은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다른 가문들? 작년에 부산에 사는 여자와 약혼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뭔가를 발견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취소했대. 서연아, 이거 확실해. 더 조사하고 싶으면 그 가족 이름도 있어. 그렇다면 민주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지은은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고 그가 그녀를 속이는 데 성공한다면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다. 서연아,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말해봐. 그의 채권자들이 누군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가 돈을 빚진 사람들 말이야. 시도해볼게. 하지만 언니, 이거 위험해지고 있어. 그냥 이혼을 요구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아니,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그는 다른 여자들에게 똑같은 사기를 계속 치려고 할 거야. 그리고 게다가 그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럼 뭘 할 생각이야? 지은은 박 사장과 사업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는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거야. 하지만 그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 이해가 안 돼. 아직 계획을 짜고 있어. 하지만 날 믿어. 독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날 밤의 나머지는 거짓 미소와 연기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지은은 춤을 추고 대화하고 사진을 찍으며 항상 행복한 신부의 외양을 유지했다. 민준 또한 그의 연기를 계속했지만 그녀는 그가 파티가 끝나기를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정 무렵 전통적인 퇴장 시간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부케를 던졌고 미혼인 사촌이 받았다. 그녀와 민주는 마지막 사진을 위해 다시 케이크를 잘랐다. 마침내 수진 여사가 말했다. 서로 많이 아껴주렴. 박 사장이 민준을 아들처럼 껴안으며 덧붙였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휴, 드디어 끝났네. 행복한 척하느라 피곤했어.
지은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척했다고? 민주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서둘러 수습하려 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파티가 피곤하다는 거지. 안 그래? 사람이 너무 많고 소음도 심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 둘만 있잖아. 응? 우리 둘만 있네. 지은이 그가 이해하지 못할 톤으로 반복했다. 스위트룸에서 민주는 바로 샤워하러 욕실로 갔다. 지은은 그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까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필요해. 긴급해. 답장이 빨리 왔다. 하고 있어. 하지만 언니, 조심해. 이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야. 지은은 휴대폰을 넣었다.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예전에 그녀를 미치게 했던 그 유혹적인 미소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드디어 단둘이네. 최 여사라. 그녀가 반복했다. 아직 어색하게 들리네. 익숙해질 거야.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려 하며 말했다. 지은은 부드럽게 몸을 떼었다. 민준 씨, 나 너무 피곤해. 내일로 미루면 안 될까? 그의 표정이 빠르게 변했다. 진심이야? 우리 결혼 첫날 밤에 그냥 너무 강렬한 하루였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났지만 감추려고 애썼다. 알았어, 이해해.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그는 그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가속화할지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고, 냉담한 아내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은은 욕실로 들어가 잠시 혼자 생각을 정리했다. 그녀가 나왔을 때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그런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의 다른 쪽, 그에게서 가능한 한 가장 먼 곳에 누웠다. 그녀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의 시작이어야 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기분 좋게 일어났다. 좋은 아침, 아내. 그가 그녀의 얼굴에 키스하며 말했다. 좋은 아침.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에서 아침 식사하는 건 어때? 우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좋은 기회잖아. 무슨 계획? 이제 결혼했으니까 미래를 생각해야지. 우리 집, 투자. 아마 내가 장인어른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나왔다. 민준 씨, 그런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막 결혼했잖아. 이르다고, 지은아. 계획은 절대 너무 이른 게 아니야. 그나저나 내 아버지가 월요일에 본사에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어제 말씀하셨어. 벌써 수락했지? 물론이지. 가족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잖아. 가족. 마치 그가 정말로 가족을 신경 쓰는 것처럼 지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 급히 얘기해야 해. 누구야? 민준이 물었다. 서연이야. 파티 고맙다고 하네. 오, 착하기도 해라. 내 동생 멋져. 그가 서연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민준 씨, 나 샤워하고 나서 아침 먹으러 내려가자. 좋아. 완벽해. 난 그동안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파티 고맙다고 해야겠다. 욕실에서 지은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언니. 심각한 것들을 발견했어. 민준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에게 돈을 빚졌어. 그리고 그게 2억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야. 거의 5억 원에 달해. 5억 원? 응. 그리고 더 있어. 정말이야. 그는 지난 2년 동안 최소 3개의 다른 가족에게 똑같은 사기를 치려고 했어. 어떻게? 항상 같은 수법이야. 부유한 기업가의 딸에게 접근해서 가족의 마음을 얻고 결혼해서 자산에 접근하려고 해. 첫 번째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제때 알아차렸어. 두 번째에서는 신부가 의심해서 모든 걸 끝냈고, 당신이 세 번째 시도야. 지은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서연아, 이거 확실한 정보야? 완벽하게. 전 여자친구 중 한 명과 얘기했어. 그녀가 모든 걸 말해줬어. 그리고 채권자들은 불법 도박,
비밀 카지노, 스포츠 베팅에 연루된 사람들이야. 민주는 심각한 중독이 있어. 언니, 그리고 그가 갚지 않으면 전 여자친구 말로는 이미 여러 번 그를 위협했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절박한 거야. 지은은 모든 정보를 흡수하며 침묵했다. 언니, 거기 있어? 응, 서현아. 이 모든 걸 알아내줘서 고마워. 이제 뭘 할 거야?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거야. 무슨 계획? 나중에 말해줄게.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 말해봐. 그 채권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름, 주소, 연락, 방법. 언니, 그건 너무 위험해. 서연아, 날 믿어. 어리석은 짓은 안 할게.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모든 걸 말해주기로 약속해.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지은은 잠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민준이 정복했다고 믿었던 순진한 신부와는 매우 다른 결의에 찬 여자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은 통화 중이었다. 그래, 친구.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됐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야. 아니,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월요일에 이미 장인어른과 함께 일하기 시작해. 민주는 그녀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진호였어. 파티 고맙다고 하네. 잘 됐네. 지은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면서도 말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아침 식사 동안 민주는 의기양양했다. 지은아, 생각 중인데 우리 신혼여행 취소하는 건 어때? 어떻게? 네, 아버지가 나에게 사업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아주 흥분하셨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민준 씨, 스위스에서 15일이야. 부모님이 모든 걸 지불하셨어. 알아. 하지만 다른 날 갈 수 있잖아. 지금이 회사에서 내 자리를 잡을 완벽한 순간이야. 지은은 그를 관찰했다. 그는 강탈을 시작하는데 너무 초조해서 2주도 기다릴 수 없었다.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민주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이제 우린 한 팀이야. 팀이라니. 무슨 농담인가.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민주는 결혼 몇 주 전에 그곳으로 이사했지만 그의 예전 월세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했다. 여보, 내 아파트에 가서 물건 좀 가져와야겠어. 민준이 말했다. 알았어. 난 그동안 좀 쉬어야겠어. 완벽해. 몇 시간 후에 돌아올게. 민준이 떠나자마자 지은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가 떠났어. 올 수 있어? 가는 중이야. 30분 후 서연이 서류가 가득 든 폴더를 들고 도착했다. 언니,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 앉아. 양이 많으니까 말해봐. 첫째, 채권자들. 그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미 몇몇 채무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대. 민주는 아주 무서워하고 있어. 계속해. 둘째, 그가 도박빚 외에 더 많은 빚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사채업자 대출,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 연체된 할부금, 총 8억 원 이상을 빚지고 있어. 8억 원? 세상에. 그리고 더 있어.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그가 일한다고 말하는 금융 컨설팅 회사. 6개월 전에 자금 유용 혐의로 해고됐어. 그래서 그는 완전히 실업 상태고 작은 사기와 대출로 연명하고 있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다른 건? 응. 그의 가족도 파산 상태야. 그의 어머니는 민준이 그녀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빌리는 바람에 집을 잃었어. 그는 자기 가족까지 망가뜨린 거야. 그래서 그녀가 결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거구나. 정확해. 그녀에게 당신은 가족의 구원자인 셈이지. 지은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연아,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그래서 즉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이혼을 요구해.
필요하다면 평창을 떠나. 아니, 왜 안 돼? 지은은 동생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는 다른 가족들을 계속 망가뜨릴 거고 우리 가족에게도 복수하려고 할지 몰라. 그럼 당신의 계획은 뭐야? 나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거야. 가족의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 언니, 미쳤어? 진정해. 설명해 줄게. 지은은 다시 앉아 동생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내가 순진하고 사랑에 빠진 소녀라고 믿고 있지. 그렇지? 응.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소녀가 될 거야. 나는 그가 아빠의 사업에 접근하는 것을 도울 거야. 심지어 그에게 위임장이나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제안할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서연아, 너는 법을 공부하고 있잖아. 누군가 사기성 서류에 서명하거나 회사에서 강탈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사기, 횡령으로 감옥에 가. 정확해.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범죄 기록이 그의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 그렇지. 언니, 그를 체포시키고 싶은 거야? 나는 그가 우리를 강탈하려다 현행범으로 잡히기를 원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충분한 증거와 함께. 하지만 위험해. 그가 깨달으면 어떡해? 그러지 못할 거야. 그는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채권자들은? 아, 그건 다른 계획이 있어. 지은이 미소 지었다. 나는 그들과 거래를 할 거야. 어떻게?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민준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할 거야. 그 대가로 그들은 나를 위해 몇 가지 일을 해줄 거야. 무슨 일? 그가 우리를 강탈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나는 그것들을 당국에 넘길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그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위험해, 언니.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가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민주는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이점이야.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뭘 해주면 돼? 첫째, 채권자들의 모든 세부 정보를 원해. 이름, 주소, 연락 방법. 둘째, 그가 앞으로 며칠 동안 하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데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문서화? 어떻게? 녹음, 사진, 서류 사본. 그가 나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 그리고 정말 이 길로 끝까지 갈 거야? 지은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에서는 시내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회사가 보였다. 3대에 걸친 정직한 노동의 결실을 민주는 몇 주 만에 파괴하고 싶어 했다. 확실해? 민주는 늦은 오후에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안녕, 여보. 내 나머지 짐을 가져왔어. 잘했네.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 사는구나. 응. 민주는 망설이는 듯 했다. 지은아, 뭐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돈에 관한 거야. 지금 내가 좀 쪼들려서 그것이 나왔다. 쪼들린다고? 어떻게? 이전 아파트에 연체된 청구서들. 알잖아. 심각한 건 아니야. 하지만 결혼했으니까 우리 재정을 합칠 수 있을까 생각했어. 합친다고? 어떻게? 모든 걸 공동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기 쉽게 하는 거지. 지은은 고려하는 척했다. 말은 되네. 하지만 너무 이른 것 같지 않아? 지은아, 우린 부부야.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지. 알았어. 내일 은행에 가서 처리할 수 있어. 민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그리고 내 아버지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야? 그가 내일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해.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기대돼. 잘 됐네. 분명히 아주 잘 해낼 거야. 그럴 거라고 믿어. 그나저나 생각 중인데 내 아버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주실 수 있을까? 위임장?
그건 너무 이른 것 같지 않아? 정말 돕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그가 출장 중이거나 바쁘면 내가 몇 가지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지은은 생각하는 척했다. 논리적이네. 내가 그와 얘기해 볼게. 민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줄 알았어. 우린 진정한 팀이야. 그날 밤 민준이 잠든 동안 지은은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정리했다. 또한 그녀는 민준의 채권자들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걱정스러운 정보를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흥분해서 일어났다. 오늘이 내 아버지와 일하는 첫날이야. 긴장돼. 모든 게 잘 될 거야. 지은이 커피를 준비하며 말했다. 아빠는 내 아이디어에 아주 열광적이셔.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위임장에 대해 그와 얘기했어? 아직. 하지만 오늘 시도해 볼게. 완벽해. 민준이 회사를 향해 나갔을 때 지은은 박 사장에게 전화했다. 아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딸아. 무슨 일 있니? 아니, 심각한 건 아니에요. 민준 씨에 관한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니? 모든 게 괜찮아? 네. 네. 그가 사업을 돕는 것에 대해 아주 열정적이에요. 심지어 몇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임장을 주실 수 있는지 물었어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위임장이라니. 딸아, 그는 이제 막 나와 일하기 시작했어. 너무 이른 것 같지 않니? 저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돕고 싶다고 고집했어요. 깡. 생각 좀 해보마. 지금은 내가 그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줄게. 물론이죠, 아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은아,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말씀하세요. 괜찮니? 결혼식 이후로 네가 달라 보여.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요, 아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요. 이해한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있으니 말하렴.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지은은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민준이 돈을 빚진 사람들 중 한 명과 약속이 있었다. 만남은 시내의 한 카페에서 있었다. 지은은 정오에 도착했고 40대의 회색 머리를 한 배 사장이라고 불리는 남자를 찾았다. 당신이 박지은 씨입니까? 그가 다가오며 물었다. 네. 당신이 배 사장님이신가요? 그렇소. 앉으시오. 배 사장은 지은이 상상했던 위험한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상인으로 보일 법한 수수하게 차려입은 평범한 남자였다. 그래서 당신이 최민준의 아내로군. 그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빚을 갚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 사장이 웃었다. 조건? 아가씨, 당신은 조건을 내걸 입장이 아니야. 아니요, 맞습니다. 당신들은 돈을 원하고 나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슨 것들?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며칠 더 민준을 압박해 주셨으면 합니다. 폭력적인 짓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를 계속 겁먹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왜 그걸 원하지? 제가 그에게 교훈을 줄 계획이라고 해두죠. 배 사장은 잠시 그녀를 살폈다. 그가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다는 걸 알아차렸군. 그렇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가씨, 8억 원을 빚진 남자는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 필요 때문에 결혼하지. 8억 원. 그가 그 모든 걸 당신들에게 빚졌나요? 우리와 다른 5명에게. 민주는 많은 문제에 빠졌어. 그리고 제가 모든 걸 갚으면 그는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들이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 지은은 배 사장에게 민준이 가족에게서 강탈하는 것을 잡으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 사장은 주의 깊게 모든 것을 들었다. 흥미롭군. 그가 마지막에 말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로 뭘 얻지? 다시는 그가 누구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요.
배 사장은 생각에 잠겼다. 알았소. 이렇게 합시다. 증거를 확보할 오일을 주겠소. 그동안 우리는 계속 그를 압박할 거요. 그 후에 당신이 빚을 갚으면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질 거요. 거래됐소.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그가 당신이 하는 일을 발견하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소. 알겠습니다. 배 사장은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질문 하나. 왜 그냥 이혼을 요구하고 끝내지 않는 거요? 저뿐만 아니라 그가 속이려 했던 모든 여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당신 용감한 건가?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건가?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지은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초조해 보였다. 첫날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복잡했어. 왜요? 내 아버지는 아주 신중하셔. 아직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 정상이에요. 먼저 그는 당신을 신뢰해야 해요. 알아. 하지만 지은아, 그 위임장 거는 어떻게 됐어? 그와 얘기했어? 네,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민주는 실망한 듯 했다. 아, 그는 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다. 민준 씨, 진정해요. 며칠만 지나면 돼요. 곧 그가 당신에게 더 많은 책임을 줄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좀 압박이 있어. 오래된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무슨 빚이요? 민주는 망설였다.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미지급 계좌들. 얼마나 빚졌는데요? 별로 안 돼. 3천만 원 정도? 더 많은 거짓말. 그는 거의 10억 원을 빚졌으면서 3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민준 씨, 왜 저한테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새 직장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물론이죠. 우린 부부잖아요. 당신의 문제는 제 문제예요. 민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지은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알았어. 옳은 결정? 그가 알았더라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해요? 모든 걸 갚고 조용해지려면 한 5천만 원 정도, 10억 원 중 5천만 원.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알았어요. 내일 제가 당신에게 송금해 줄게요. 정말? 그냥 그렇게? 민준 씨, 사랑해요. 당신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완벽해.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속이기에 완벽하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동안 지은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회의는 어땠어? 동생이 물었다. 예상보다 좋았어. 그들이 협력할 거야. 그리고 민준, 그는 절박해.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 10억 원 중 5천만 원이라고? 정확해. 그리고 내일 내가 그에게 줄 거야. 왜?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계획이 작동하려면 그가 나를 믿어야 해. 그리고 증거는 내가 처리 중이야. 그는 이미 아버지에게 위임장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그가 더 구체적인 것을 시도하는 건 시간 문제야. 지은아, 네가 뭘 하고 있는지 확신하는 거야. 날 믿어.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은행에 가서 민준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가 송금을 확인했을 때 그는 거의 안도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내게서 얼마나 큰 짐을 덜어줬는지 모를 거야.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정확해. 그나저나 그 위임장에 대해서 민준 씨, 아빠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하죠. 그렇죠? 이해해. 하지만 지은아, 뭐 좀 말해도 될까? 가족 사업을 확장할 아이디어가 몇 개 있는데 더 잘 연구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에 접근해야 해. 어떤 종류의 서류요?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계좌 명세서, 그런 종류의 것들.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로 뭘 하려고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지. 지은은 고려하는 척했다.
말이 되네요. 아빠에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정말 완벽할 거야. 하지만 민준 씨, 그 정보를 오직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그걸로 뭘 더 하겠어. 강탈, 그녀는 생각했다. 알았어요. 오늘 그와 얘기해 볼게요. 민준이 흥분해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당신은 세상 최고의 아내야. 그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은은 박 사장에게 전화했다. 아빠, 민준 씨가 사업을 더 잘 이해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아요.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서류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서류, 계약서, 계좌 명세서, 그런 것들이요. 개선점을 제안하고 싶어 해요. 박 사장은 생각에 잠겼다. 딸아, 그건 회사에 아주 민감한 정보란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이제 그는 가족이고 정말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그와 얘기해 볼게. 그가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 물론이죠. 지은아,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말씀하세요. 민준의 사업에 대한 이 관심이 좀 너무 강렬하지 않니? 지은은 놀란 척했다. 어떻게요? 그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치고는 가치, 계좌, 공급업체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해. 아빠, 그는 그냥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가 헌신적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계속 지켜볼 거야. 물론이죠.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지은이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는 박 사장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동시에 좋고 나쁜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은 그가 쉽게 속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나쁜 소식은 그가 그녀의 계획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후에 민주는 눈에 띄게 실망한 채로 직장에서 돌아왔다. 오늘 어땠어요? 지은이 물었다. 네. 아버지는 아주 신중하셔. 기본적인 서류만 겨우 보게 해주셨어. 그게 그의 성격이에요. 항상 그러셨어요. 하지만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 시간을 좀 줘요, 민준 씨. 겨우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응. 하지만 지은아, 네 아버지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해? 물론이죠. 왜 그렇게 물어요? 오늘 그는 내게 회사의 수치에 대한 내 관심에 대해 몇 가지 이상한 질문을 했어. 지은은 걱정을 감추었다. 어떤 종류의 질문이요? 지난 몇 년간의 수익에 대해 왜 알고 싶어 하는지 물었어. 그는 내 초기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장 잠재력을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민준 씨, 진정해요. 아빠는 본성적으로 의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세월 동안 회사를 보호해 오신 거예요. 응,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야. 하지만 민주는 계속 걱정했고 지은은 그가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초조하게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알아. 응, 마감일이 다가온다는 거 알아. 아니, 아직 못 구했어. 며칠만 더 필요해. 민주는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눈에 띄게 동요하고 있었다. 누구였어요? 지은이 물었다. 아무도. 업무 문제. 하지만 겨우 이틀 일했잖아요. 전에 일했던 사무실의 오랜 고객 문제야. 더 많은 거짓말. 민준 씨, 괜찮아요? 긴장해 보여요. 완벽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초조하게 일하러 일찍 나갔다. 지은아, 오늘 대출에 대해 내 아버지와 얘기할 거지? 그럴게. 중요해. 아주 중요해. 알고 있어. 그리고 그가 돈이 뭐에 필요한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재정적인 걱정 없이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알았어. 민준이 떠난 후 지은은 즉시 박 사장에게 전화했다. 아빠, 그가 절박해요. 어떻게? 1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고 마감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무슨 마감일? 채권자들로부터요. 금요일까지 갚지 않으면 그들이 과격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지은아, 이거 아주 위험해지고 있어. 알아요, 아빠. 그래서 계획을 서둘러야 해요. 무슨 계획? 오늘 그에게 돈을 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그가 회사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기 위해 위임장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지은아, 그건 너무 위험해. 그를 현행범으로 잡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빠, 그가 송금을 하면 우리는 강도 미수에 대한 법적 증거를 갖게 될 거예요. 박 사장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가 회사 계좌를 통해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받아들일 거예요. 너무 절박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알았다. 하지만 내가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감시할 거야. 완벽해요. 지은은 민준에게 전화했다. 여보, 대출에 대해 아빠와 얘기했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동의했어.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지은아. 내 목숨을 구해줬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 금액이 커서. 그가 돈을 통제하기 쉽도록 회사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길 원하셔. 민준은 망설였다. 회사 계좌에서? 응. 당신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오후에 송금할 수 있다고 하셨어. 알았어. 말이 되네. 오늘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어느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하지? 당신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어. 그 후에 빚을 해결해. 완벽해, 지은아. 고마워. 정말로 천만에요, 여보. 지은이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는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너무 절박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하기로 동의했다. 회사에서 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위임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그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박 사장에게 전화했다. 아빠, 그가 수락했어요. 오늘 오후에 송금할 거예요. 지은아, 정말 이 길로 끝까지 갈 거니? 물론이에요. 그가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알았다. 계좌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게. 그리고 아빠, 응. 그가 송금하면 경찰에 전화해 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하지만 너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디에 있을 거니? 멀리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를 체포할 때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오후에 지우는 집을 나와 시내의 한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오늘이 그날이야. 언니가 원하는 게 확실해? 응. 민주는 오늘 회사에서 1억 원을 송금하려고 할 거야. 그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경찰에 전화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은 사기 혐의로 그를 체포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될 거야. 지은아, 그가 복수하려고 하면 어떡해? 그럴 수 없을 거야. 감옥에 있을 테니까. 오후 4시 박 사장이 전화했다. 딸아, 그가 송금했다. 어떻게? 회사 계좌에서 그의 개인 계좌로 1억 원. 모든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 경찰에 전화할 거다. 아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를 바란다. 1시간 후 박 사장이 다시 전화했다. 경찰이 회사에 갔다. 민주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 그 후에는 네가 허락했다고 말했지. 하지만 내가 송금이 회사 위임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는 설명할 수 없었어.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 그는 사기와 위임장 남용 혐의로 기소될 거야.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 지은은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계획은 성공했지만 그녀가 가족을 꾸리기로 꿈꿨던 사람이 체포되는 것을 보는 것은 슬펐다. 아빠,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그래도 된다. 하지만 지은아, 네, 너는 아주 용감했고 아주 똑똑했다. 너는 우리 가족을 파멸시킬 뻔한 사기에서 구했다. 지은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진호와 상철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은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진호가 말했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요. 상철이 말했다.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를 상대로 증언하고 싶어요. 진호가 말했다. 그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왜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지은은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민준의 계획, 그의 빚, 이전의 사기들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녹음되었다. 그들이 떠났을 때 지은은 마침내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3일 후 배 사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우리가 합의한 대로 빚을 갚으러 왔소. 민준 씨의 빚 말인가요? 정확하오. 당신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면 갚겠다고 했지. 그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는 체포되었어요. 빚은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닙니다. 배 사장이 미소 지었다. 아가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하군. 어떡해요? 당신은 우리를 이용해 그를 압박했고 원하는 증거를 얻었고 이제 아무것도 갚을 필요가 없게 됐군. 정확히 그거였어요. 똑똑해. 아주 똑똑해.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뭘 할 거요? 아무것도. 민주는 죄수야. 그가 갚을 방법이 없어. 우리는 빚을 청산된 것으로 간주할 거요. 어떻게 청산된 것으로요? 당신이 꾸민 쇼는 어떤 지불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 그 녀석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결혼했다가 감옥에 가게 됐지. 그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야. 배 사장은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아, 그리고 아가씨. 네, 언젠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다면 나를 찾으시오. 당신은 이 일에 재능이 있어.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2주 후 지은은 감옥에 있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는 야위고 의기소침했으며 그녀와 결혼했던 자신감 넘치는 남자와는 매우 달랐다. 왜 왔어? 그가 물었다. 얘기하러 이미 원하는 걸 얻었잖아. 나를 완전히 망쳐놨어. 민준 씨, 당신은 스스로를 망쳤을 뿐이야. 나는 단지 당신이 실제로는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를 줬을 뿐이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렇지, 결혼식 날부터.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알아차렸어? 신부 대기실에서 당신들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왜 바로 그때 나를 마주하지 않았어?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넌 성공했네. 축하해, 민준 씨. 당신은 이미 다른 가족들을 사기쳤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했을 거야.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거지. 그게 무고한 삶을 망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지은아, 날 사랑한 적 있어? 나는 당신이 척했던 사람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변한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민준 씨, 당신은 정직할 기회가 많았어. 당신은 모든 것에서 거짓말을 선택했지. 응, 내 말이 맞는 것 같네. 지은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인생의 한 장을 영원히 닫았다고 느꼈다. 6개월 후 민주는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호와 상철은 그의 이전 사기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상대로 증언했다. 지은은 이혼을 요구했고 처녀 때의 성을 다시 사용했다.
그녀는 아파트에 계속 살았지만 모든 것을 다시 장식하여 그 시기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서연은 법학을 졸업하고 민준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더 신중해졌지만 사기 시도를 극복한 후 더 안전해진 사업을 확장했다. 재앙적인 결혼 1년 후 지은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고 다시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만났던 바로 그 푸드코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쇼핑몰에 있었다.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그녀와 부딪혀 커피를 쏟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엉망이네요. 그가 매력적인 미소로 말했다. 제가 새 커피를 사드릴게요.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연습된 미소, 그의 비싸지만 어딘가 낡은 옷,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의 재빠른 시선을 관찰했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제가 고집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남자를 푸드코트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아마도 그의 수법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그녀는 신호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3년 후 지은은 아버지의 직원들의 애완동물을 돌보는 수의사 강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소박하고 정직한 일꾼이었다. 그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결코 갖지 못했던 것, 즉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운 가족들만 참석한 작은 예식에서 결혼했다. 지은은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들은 지훈이 주말에 일해서 모은 돈으로 반지를 샀다. 그것은 그녀가 민준과 계획했던 꿈의 결혼식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았다. 그것은 진짜였다. 민준은 2년 반의 형기를 채우고 석방되었다. 그는 지은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번호를 바꿨다. 그녀는 아파트를 옮겼다. 그녀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제3자를 통해 그가 도시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그녀는 그가 정직해지는 법을 배웠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아마도 민준은 계속 민준일 것이라고 알았다. 그리고 괜찮았다. 더 이상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 결혼식 날 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나는 항상 당신에게 정직할 것을 약속해. 어렵더라도, 진실이 아프더라도,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을 것을 약속해. 하지만 또한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에 눈을 감고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약속하지?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그를 믿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였기 때문이다. 이제 말해주세요. 지은의 복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녀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을 때 올바르게 행동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런 흥미진진한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